오늘 여기를 선생님이 세포주기하고 세포분열을 이 단원을 우선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더라? 지난주에 했던 게 유전자와 염색체 했잖아. 그게 끝났고, 자, 오늘은 세포주기와 세포분열을 할 거야. 세포주기와 세포분열. 이게 끝나면 사실 이쪽 유전 파트가 거의 끝난 거죠. 이게 끝나는데 이게 지금 너희들 옛날에 이제 방학 때 했던 사람은 알겠지만 요거는 내용하고 문제풀이하고 완전히 이제 별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마 기말고사 이제 킬러 파트가 다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래서 뭐 내용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고 그냥 내용하고 문제가 이제 조금 많이 다른 그런 내용이라서 우선 내용부터 이번 주에 이제 빨리 끝내버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이제 할 거라는. 자, 여기 보면 이제 세포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기는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야. 사이클.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인 것처럼 얘를 시계로 보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런 거냐면 세포는 가만히 있지 않고 분열을 하지.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세포가 쪼개지는 게 아니야. 하나가 쪼개지고 두 개로 쪼개지고 두 개가 네 개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똑같은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두 개가 또 네 개가 되고 이게 이제 분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세포 분열은 하나가 쪼개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물을 두 개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분열하는 그 시간적인 구분이 바로 세포 주기. 시간의 세포 주기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몇 시간이냐, 그거는 나도 잘 몰라. 세포에 따라 다르겠죠. 자, 우리는 처음에 자, 세포 주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 간기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번에 분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기와 분열기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간기만 한번 봐볼게요. 자, 간기는 크게 세 개로 나눠요. 처음에 지원기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기 보이죠, 얘들아? 지원기. 자, 그 다음에 S기 있고 G2기야. 자, 이 지의 뜻이 뭐냐? 지는 뭐의 약자야? 기억나? 지는 뭐지? 지? 그로스야, 그로스. 지원기라고 하죠. 그로스의 뜻은 뭔지 알지? 생장이다, 생장. 한마디로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자, 여기에 마이토콘드리아가 100개가 있어. 그럼 쪼개지면 50개씩이야. 그게 아니라 100개가 있잖아. 그러면 그 전에 어때? 분열하기 전에 몇 개로 만들어? 대략 한 200개로 만든다면 100개. 그래야 100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전에 DNA가 복제가 일어나기 전에 뭐 생장이라는 건 뭐냐면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 이거를 대략적으로 한 2배 정도는 점핑. 2배로 만드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마이토콘드리아, 소포체, 라이보솜, 골지체, 라이소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게 그로스 원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S기라고 되어 있죠. 자, S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성기라고 해요. 신서시스라고 합니다. 합성을 하는 거. 뭐를 합성하냐? 자, 우리 지난주에 이거 했죠. 여기 하나가 S기를 거치면 염색분체 하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이게 2개가 되죠. 이거 복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합성하느냐면 여기서는 DNA를 복제를 하는 겁니다. DNA만 2배 만드는 거. 자, 또 G2기야. 그럼 당연히 이게 무슨 뜻이야? 다시 또 그로스지. 두 번째 그로스가 나옵니다. 두 번째 합성. 그럼 뭐를 합성하냐? 여기 잘 봐. 자, 여기서 방추사만 기억하면 안 돼. 정확하게 쓸게. 방추사를 뭐 하는? 구성하는 단백질을 뭐 하는 거다? 합성하는 거야. 자, 잘 봐. 방추사를 합성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방추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집을 만들려고 해. 근데 집을 만드는 나무와 돌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나무와 돌만 만들었지 실제로 집을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드는 거라고요. 이해되지? 자,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만 합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G2기 때는 방주사가 눈에 안 보여. 이해되지?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 단백질만 합성하는 거지. 방주사를 구성하는 거, 합성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방주사를 관찰이 가능하다 하면 틀려. 됐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분열 준비기라고 하지.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을 우리가 방주사라고 하는 거거든. 요거는 조금 이따 이제 그림으로 다시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포 주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이렇게. 자, 감기가 있고, 자, 감기는 뭐 설명이 다 됐습니다. 뭐 여기 나왔죠? 세포 기관의 뭐 수가 증가한다. 뭐 한번 읽어보면 되니까 이제 분열기. 자, 분열기 한번 넘어가 보자. 분열기. 자, 그 전에 이 설명 좀 해볼까? 그래서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포 주기는 세포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세포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피부세포하고 간세포 있는데 얘는 자, G1기, S기, G2기 중에서 G1기 초반에 무슨 기가 있냐면 G0기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G0기 한번 들어가잖아. 그러면 필요할 때만 나와. 필요할 때 나와. 그 다음에 다시 필요 없으면 다시 G0기에 들어가는 거. 요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피부하고 간세포. 그 다음에 이제 분화가 이미 끝나는 신경세포나 근육세포는 아예 G0기에 한번 들어가잖아. 그럼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G0기에 들어가는 애들은 다시 나오지 않아. 이런 애들이 이제 G0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생 중인 세포라고 하는데 이 발생 중인 세포는 자, 수정란이 이렇게 쪼개져요. 이게 세포 분열이야. 그러니까 세포가 생장을 하지 않고 이 시기에서는 일시적으로 분열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아까 세포 주기 그림으로 그리면 G1기하고 G2기가 거의 없이 뭐만 일어나? S기와 M기만 진행합니다. 그래서 DNA 복제 분열, DNA 복제 분열. 계속 이런 식의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특별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포 주기를 하는 세포들도 있지만 G0기에 들어가서 필요할 때만 나오거나 아니면 한번 G0기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 않는 세포 아니면 G1기하고 G2기가 거의 없는 세포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내용만 체크해주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이제 지금 학교 진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암세포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정상세포, 암세포 특징. 선생님이 이제 내용은 적어놨는데 밑줄만 그어주면 돼. 그래서 자 뭐 접촉조회가 없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정상세포는 벽에 부딪히면 딱 멈춰. 근데 암세포는 계속 올라가죠. 이걸 접촉저해라고 합니다. 이 접촉저해 자체가 없습니다. 암세포. 그 다음에 분화하지 않습니다. 분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비림프가 형질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래야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얘가 분화를 하지 않으니까 암세포는 그냥 암 덩어리야. 피부세포가 아니라 피부암이 돼서 피부 기능을 못하는 쓰레기야 그냥. 그다음 뭐가 일어나요? 세 번째 이제 전이가 일어나요. 이거 들어봤지? 다른 기관으로 이동을 해요. 이때 혈액을 통하거나 아니면 혈관을 형성을 하는 거지. 자, 네 번째. 이렇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이제 하는 역할은 이게 지금 뭐냐면 저것만 놔. 세포 주기가 뭐예요? 짧다야. 세포 주기가 짧으면 다른 말로 이렇게 써도 되나? 분열 속도가 되게 어때요? 분열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도 되지. 그치? 같은 말이야. 세포 주기가 짧을수록 분열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 요거는 한번 적어놓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가 더 있다. 뭘 가지고 있어요? 또 핵이? 핵의 애자야. 유전물질이 비정상적인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거 다 학교에서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겠어. 배우면 체크하고 안 배우면 그냥 패스. 암세포에 대한 특징. 그래서 됐죠? 그 다음에 자 체세포 분열 한번 가볼까? 체세포. 자 여기 나와 있으면 체세포 분열. 자 G1기, S기, G2기는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핵분열을 하겠죠. 자,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분열기 한번 써볼게. 자, 다시 지원기, S기, G2기는 이미 배웠고, 그 다음에 전중후 말이 있는데, 자, 선생님 한번 쓴다. 전기야. 전기 때 뭐 하는 거냐면, 원래 간기 때는 있잖아. 이렇게 생겼어, 간기 때. 자, 염색체 있니, 없니? 여기 봐봐. 염색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염색체가 전혀 안 보여. 그래서 언제 염색체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전기 때 염색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전기 때는 처음에, 자, 핵이 있죠? 저 봐봐. 저게 사라져. 자,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도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조그만하게 인이라고 있어요. 자, 인은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 보이지? 여기 봐봐. 요 그림. 자, 이게 세포고 이게 핵이고 이 가운데 또 동그라미 또 하나 더 있잖아. 이걸 인이라고 해요. 뭐 하는 역할은 따로 있는 역할이 아니라 이제 그 기능이 따로 있긴 한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소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전기야. 그리고 거기 풀어져 있던 뭐가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전기 때 하는 역할이야. 전기 때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되는 겁니다.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 자, 중기로 한번 가볼까요? 자, 중기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승현아, 기억나? 송중기, 송중기 생각을 하겠지. 왜 송중기야? 우선 왜 이름이 중기야? 염색체가 어디에 있어서? 가운데 있어서. 송중기가 잘생겨서 뭐라고? 뭐 하기 좋아? 관찰하기가 좋다고 얘들아. 눈에 보기가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송중기는 스케줄이 빡빡해. 그래서 시간이 어때? 굉장히 짧아요. 시간이 굉장히 짧다. 이거 세 개만 알고 있으면 되죠. 자, 이제 거의 다 했음. 지금 내용하고 상관없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선생님 체크를 해주는 거야. 자, 후기는 끝났어. 왜? 어디로 이동을 해요?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이 극을 한번 얘기해 볼까? 요게 바로 극이야. 요거 보이지? 요 극을 무슨 체라고 하냐면 이거를 중심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중심체는 하나였어. 근데 지원기 때 몇 개가 돼?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죠? 밧줄. G2개 만드는 게 뭐야? 방추사가 여기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추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방추사가 형성이 된다. 이게 바로 중심체죠. 자, 왜 선생님이 끝났냐고 했냐면 얘는 뭐의 반대? 전기의 반대입니다. 전기의 반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핵하고 핵막하고 인이 소실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쓰면 돼? 생성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염색체가 염색사로 다시 풀어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이가 없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봐봐. 자, 첫 번째로 뭐냐? 전기 때 얘들아 핵막이 있어 없어? 전기 때 핵막이 있어 없어? 용주야 봐봐. 자, 주먹 사라졌다. 이게 전기 때 하는 거면 너 주먹을 봤어 못 봤어? 내가 너무 빨랐니? 주먹 사라졌어. 자, 주먹 봤잖아. 사라지는 것도 어때? 보여. 자, 다시 말기 때 얘들아 핵이 있어 없어? 있지. 생성이 되니까. 없던 게 생성됐잖아. 무슨 얘기 알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기하고 말기 때는 핵이 존재하는 거야. 염색사, 염색체. 이해되지? 그러면 유일하게 핵이 없는 구간은 어디냐면 얘야. 그럼 분열기 때 핵이 있니? 있겠죠. 왜? 전기하고 말기 때 핵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도 한다. 자, 사라진다 얘들아. 소실된다. 이거야. 봤어 못 봤어? 봤잖아. 있는 거야 그 시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있지.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핵이 있어요. 핵이 있다가 사라지는 거라서. 분열기 때는 핵이 있는 거야. 유일하게 핵이 없는 구간은 중기와 후기 때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질문이 나와요. 자, 절대 복잡하게 나올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이거 달달달 뭐 외워서 써먹을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자, 좀 더 이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그러면 얘가 지금 극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걸 무슨 면이라고 해? 우리 지구본을 보면 북극하고 남극 그 사이 면을 뭐라 그래? 적도라고. 이걸 실제로 적도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적도면의 기준이 이 하얀 선이에요. 이걸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를 세포의 적도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봐봐. 자 요게 지금 이거야. 복제한다. 이게 염색체야. 복제하면 이거지. 자 어떻게 찢어지는 거 봐봐. 이렇게 찢어져요. 이렇게. 자 요거 하나를 뭐라 그래? 염색 분체라고 하는 거야. 자 봐봐. 여기 그림에 지워버렸네. 자 요거 하나. 여기 있는 내용물하고 여기 있는 내용물은 같아 달라? 같아요. 왜? 복제된 거잖아. 이거를 찍어내잖아. 똑같은 거를.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어때? 같은 건데 찢어지고 있어. 이걸 무슨 분열이라고 해? 체세포 분열을? 동형 분열이라고 하는 거야. 같은 유전자 구성을 가진 딸세포가 생성된다. 됐죠? 뭐가 찢어지는 거라고?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야. 됐지? 끝.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뭐냐면 이거야. 후기. 자, 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냐. 현석이한테 물어볼까? 현석아, 염색체 몇 개니 후기? 자, 이 염색체 몇 개야? 그렇지. 여기서 8개인데요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게 주의할 점이야. 후기 그림은 실제로 보면 8개처럼 보이긴 하지. 개소리야. 몇 개야? 4개잖아. 그다음 8개처럼만 보일 뿐이야. 절대 이거 8개랑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그림 자체가 몇 개였으니까. 4개였으니까. 여기 4개야. 그러니까 4개인데 8개처럼만 보이는 거야. 후기 때 잠깐. 그래서 4개가 됐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체세포 분열이죠. 물론 이제 감수 분열에서도 그 얘기를 하겠죠. 자, 여기까지로 우리 핵분열이라고 합니다. 핵분열이 끝나면 이제 뭐가 일어나냐? 세포질 분열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세포질 분열. 세포질 분열은 말 그대로 이제 핵분열이 끝나고 나머지가 분열하는 거. 자, 이것도 학교에서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지만 체크만 하고 있어. 이게 동물 세포가 있고 식물 세포가 있어. 자,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세포질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죠. 이 현상을 뭐냐면 세포질이 뭐가 된 거야? 함입 또는 다른 말로 뭐냐면 만입. 5글자로. 둘 다 괜찮습니다. 세포질 만입, 세포질 함입. 둘 다 괜찮아. 자, 얘는 무슨 성이라고 하냐면, 자, 얘를 요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를 하나의 점으로 모인다 해서 구심성 분열이라고 합니다. 이게 동물 세포의 특징이야. 세포질이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요. 자, 근데 식물 세포는 그렇지 않아. 세포벽이 있어가지고 이게 세포벽이거든. 근데 여기 너무 많이 그렸다. 왜냐하면 얘가 가운데서부터 점점 생겨서 바깥으로 뻗어져 나갑니다. 얘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끝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다가 점점 길어져요. 자, 그래서 이걸 뭐냐면 세포판이 형성된다. 자, 다시. 이거는 구심의 반대지. 구심력의 반대 힘을 뭐라 그래? 원심. 그래서 얘는 무슨 성 분열? 5글자로 원심성 분열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학교에서 배우면 이 두 가지 특징을 각각 외우고 그 다음날 서술형 문제로 풀어야죠. 됐지? 원심성 분열, 구심성 분열, 세포판 형성, 세포질 만입. 이거를 이제 나중에 혹시 나오면 이걸 써먹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세포질, 체세포. 자, 뭐라 하냐면 체세포 분열의 의의다. 요거는 지금 체크만 해도 돼요. 자, 생생생생 이렇게 해서 나중에 외우면 돼요. 혹시 체세포 분열 의의 4가지를 쓰시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생생생생만 외우면 돼. 재생, 발생, 생장, 생식 이런 식으로. 지금은 체크, 외울 필요는 없고 나중에 시험 보기 전날 선생님이 이거 정리를 해줄 테니까. 자, 문제풀이를 조금 이따 하면 되고. 자, 이제 대망의 오늘의 하이라이트지. 감수 분열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여기서 감수분열이라는 단어를 쓸까? 이름이 수가 줄어들어요. 수가 줄어드는 분열이야. 아까 체세포 분열은 수가 줄어들지 않잖아. 자,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감수 분열을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생식세포 분열. 간단하게 일하면 지원기, S기, G2기, 분열 1번, 분열 2번, 연속 2회 분열을 하는 거죠. 분열을 2번 하다 보니까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몇 개가 돼요? 4개가 돼서 자, 분열하는 세포를 우리가 모세포라고 하고 분열된 세포들을 뭐라 그래? 딸세포라고 하죠. 근데 체세포는 모세포 하나에 딸세포가 2개가 나오는데 얘는 모세포 하나에 딸세포가 몇 개 나와? 분열 2번 하니까 4개가 나온다는 거. 됐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을 통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감수 분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감수 1분열과 2분열.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렇게. 얘가 1분열이야. 자, 여기는 무슨 분열? 자, 2분열 한번 봅시다. 자, 요것도 중기를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자, 양극 보이고요. 자, 적도면을 딱 했더니 이렇게 되지? 자, 무슨 염색체라고 해요, 이거를? 자, 원래 이거였는데 복제가 됐잖아. 자, 이거 5글자로 무슨 다 이가 염색체면서 무슨 염색체라고 해? 서로 상록 염색체라고 하잖아.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건 누구 거야? 이건 누구 거야? 하나는 아빠 거면 하나는? 자, 아빠 거하고 엄마 거는 내용물이 같아 달라? 다른데 찢어지지. 그래서 이거를 무슨 분열이라고 해요? 이거를 무슨 분열? 이거를 이형 분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르게 찢어지는 겁니다. 다르게. 자, 이형 분열은 뭐가 찢어지는 거야, 방금?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자, 염색체 수가 개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반으로 줄어? 원래 4개였잖아. 찢어지고 나서 뭐가 됐어요?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됐지? 자, 세 번째. 이때 우리가 DNA 양이 마찬가지로 반으로 줄어들어요. 자, DNA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 개수를 세면 되죠. 염색 분체 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염색 분체 수. 그래서 염색 분체 수가 몇 개 있느냐. 됐지? 염색 분체 수를 보고 계산을 하면 된다. 염색 분체 수. 염색 분체 수. 이렇게. 뭐 이 정도? 염색 분체 수. 자, 이게 감수 1분열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이렇게 붙어 있는 얘네들을 무슨 염색체라고 해요? 자,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들은 이제 문제 풀 때 항상 이렇게 이가 염색체 몇 개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야. 그래서 그냥 외우기 쉽게 지금 외우면 너무 좋아. 몇 개야? 이렇게 외우면 좋아. 이가 염색체는 몇 개냐면 N개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몇 개냐? 이가 염색체가 23개. 쌍이란 말을 쓰면 안 돼. 23개. 이가 염색체는 23개. 얘가 언제 관찰이 가능하냐면 이때 관찰이 가능합니다. 감수 1분열 전기 중기 때까지만 관찰이 가능합니다. 전기 중기 때. 저게 이가 염색체가 관찰이 가능하다는 거. 자, 요게 저게 지금 감수 1분열에 대한 특징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딸세포가 2개가 나왔죠. 각각의 이제 2개가 지금 또 이제 분열을 해 봅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적도면을 기준으로. 자, 아까 비슷하네. 봐봐, 윤기야. 자, 요거하고 요거. 하나가 복제가 됐잖아.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은 같아 달라? 같죠? 내용물이 같잖아. 그래서 이걸 아까 무슨 분열이라고 했더라? 이거를 동형 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가 찢어지는 거예요? 자,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동형 분열이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염색체 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 변화가 없죠. 원래 두 개였는데 찢어지고 나서 각각 두 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수가 그냥 n이었는데 n이 돼버리죠. 그래서 1분열 때 이미 2n에서 n 됐거든. 두 개가 n이야. 2n은 4였거든. 그래서 이렇게 n이 n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DNA 양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잘 봐. 선생님 그림으로. 자, 손가락으로 보여줄게. 이게 지금 염색 분체 몇 개야? 두 개지. 복제되면 어떻게 돼? 4. 자, 2, 4, 2,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 자, 2, 4, 2, 1. 이게 감수 분열의 DNA 상대량의 변화량입니다. 다시 2, 4, 2, 1. 됐지? 자, 요거는 조금 이따 선생님이 그래프로 다시 보여주겠어. 자, 요게 1분열하고 2분열의 특징이니까 항상 그림만 보고도 다시 한번. 자, 이거 염색체 몇 개야? 두 개야. 네 개라고 하지 마. 나 정말 많이 강조한다. 이거 네 개 아니야. 후기 그림을 보지 말고 무슨 그림으로 판단하라고? 그렇지. 중기 보면 확실히 두 개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 보고 갑자기 두 개가 네 개가 될 수 없잖아. 염색체 수가 증가하는 케이스는 없어.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후기로 판단하지 말고 그걸 중기로 생각해서 중기 그림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됐죠? 자, 이제 이거 이제 한번 나머지 내용으로 한번 정리하는 거. 이렇게. 자, 거의 중요한 내용을 다 했고. 자, 여기 이제 감수분열의 의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뭐 그림 나와 있습니다. 뭐 그림만 보면 얘가 체세포고 얘가 감수분열이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래 이제 체세포를 통해서 이렇게 분열을 하면 얘하고 얘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세포가 이제 두 개 똑같이 나오는 거고, 감수분열은 하나의 세포로부터 어때? 자, 여기서는 똑같지 않지. 얘 둘이 똑같고 얘 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나오는 거야. 감수분열을 통해서 두 종류, 네 개가 나오는 거야. 두 종류,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똑같은 거거든. 항상 동형분열하면 똑같은 거라서 이분열을 하게 되면 똑같은 애들이 나와. 그러니까 얘 둘이 똑같고 얘 둘이 똑같지. 요게. 자, 그 다음 밑에 감수분열의 의의와 유전적 다양성을 한번 봅시다. 뭐 감수분열의 의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감수분열의 의의는 여기 1번하고 2번에 나왔는데 이 의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게 1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염색체 수가 일정하죠. 왜냐면 우리는 절반 주고, 자, 엄마가 절반 주고 아빠가 절반 주잖아. 그래서 자식이 다시 또 2n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염색체 수가 일정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가 되는 거죠. 유전적 다양성 증가. 자, 유전적 다양성 증가만 또 세 가지를 적어줄게. 왜 우리가? 자, 혹시 뭐 준범이는 외동이고, 현석이는 누구 있냐 집에? 동생이 있어? 남동생이야 여동생이야? 남동생이야? 몇 학년이냐? 중이야? 비슷해? 아, 뭐가 비슷하지? 생긴 게 비슷해? 안 닮았어? 아, 다른 사람 닮았는데 나는 안 닮고 싶은 거구나. 얘가 동생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자기 형제 있는 사람들 있지, 그치?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형제들과 내가 과연 얼마나 비슷할까? 얼마나 비슷할 것 같아? 현서가 유전적으로. 아, 뭐 그건 모르는 거거든 사실. 근데 전혀 안 닮을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뭐냐면 내 동생과 내가, 아니 엄마 아빠는 동일해. 다른 어떤 윤리적인 건, 아니 문화적 그런 다른 케이스. 그러니까 뭐냐면 내 동생을 입양했어요라고 하면 그거는 다른 문제긴 하겠지만, 똑같이 생물학적인 부모가 같았을 때 형제하고 나가 유전적으로 애들아
유전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존재해 안 해?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나랑 유전적으로 1%도 같지 않을 확률이 존재한다고 실제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석이가 나중에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준대. 근데 미안하지만 동생하고 네가 안 맞을 확률이 상당히 존재해. 너하고 동생이 안 맞을 가능성이 훨씬 많으니까.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너도 부모님의 절반, 부모님의 절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뭐냐면 유전적 다양성이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감수 1분열이야. 그러니까 감수 1분열에서 어떻게 되냐면 무작위적으로 이제 배열된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만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1번이야. 2의 23승까지. 자, 우리가 가진 게, 자, 1번 2개, 2번 2개, 3번 2개, 4번 2개, 5번 2개 해가지고 22번 2개, 성립식이 2개가 있지. 잘 봐봐. 최소한 너는 엄마랑 아빠랑, 그러니까 뭐냐면 네 동생이랑 같은 성별이니까 XMZ는 같은 거 받았겠다. 아니구나. 다를 수 있겠구나. Y만 동일하겠구나. 다시 한번. 자, 이렇게 2개씩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너는 왼쪽 것만 받은 거야. 그 다음에 어때? 동생은 오른쪽 것만 받았다라고 하면 전혀 달라 보이지. 근데 또 같을 확률이 있지. 1번만 같은 거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또 다를 수 있고. 이 경우의 수를 다 따지잖아.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EN에서 N, 그러니까 2개 중에서 하나만 자식한테 주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니까 동전을 몇 번을 던져? 23번을 던지는 거야. 이 23승까지가 나온다고. 이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정자의 종류야.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자, 이게 왜 끝난 게 아니냐면,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교차라는 단어가 있죠. 자, 아까 이가염색체 한번 볼까? 이게 이가염색체야. 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이가염색체. 자, 옆에다가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서로 엄마하고 아빠께 있잖아. 원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엄마한테 가버려. 얘는 아빠한테 가버린다고. 자, 이게 엄마 거였어. 근데 저쪽으로 가버려. 그리고 이거를, 자, 요게 아빠한테 가고 이 붉은색이 원래 아빠 거였는데 찢어질 때는 어떻게 찢어졌냐면 그냥 이렇게 찢어져 버린 거야. 지극히 정상이야.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자, 내 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록염색체가 또 섞여버려. 섞인 상태에서 또 자식한테 줘. 그러니까 이거는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2의 23승까지지. 또 섞이면 가지수로 또 늘어나겠지.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전적으로 같은 애들은 일란성 쌍둥이 외에는 하나도 없어. 완전 달라. 완전. 이게 유전적 다양성. 세 번째로 뭐냐면 방금 얘기한 그거에 대한 수정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만큼, 한쪽에서 2의 33 하나와 반대쪽에서 이 사람이 서로 만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우리는 실제로 태어날 확률이 어떻게 돼? 2의 교차 제외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 이게 이제 60조 분 중에 60조 분의 1 정도 돼. 60 몇 조 정도 되거든. 60조. 우리가 태어날 확률. 지구상에 태어날 확률이 아니라 현재 집에 계신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나와 똑같은 애가 태어날 확률이 2의 46승분의 1이 되는 거지. 교차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불가능한 거야. 확률은 있지만, 얘들아, 확률은 있지만 0에 수렴하는 거지. 0에 수렴.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동전을 던졌는데, 얘들아,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연속으로 10회 나오면 내가 10만 원을 준다니까. 그 동영상 찍어서 보내라고 했어. 애들이 막 해본다고 하더라고. 돼, 안 돼? 되겠지. 확률은 존재해. 2의 10승분의 1이니까. 2의 10승분의 1이니까. 근데 이제 그걸 시도해보는 애들은 다 어떤 애들이야? 바보들이. 안 돼. 10번 던져서 어떻게 연속으로, 앞면이 10번이 연속으로 나오든지. 근데 왠지 느낌은 어때? 나올 것 같잖아. 나올 것 같잖아. 그러니까 로또를 사잖아. 왠지 1등이 나올 것 같잖아. 근데 안 나온다니까.
안 나와. 그 나오는 사람 뭐죠? 나도 몰라. 그러니까 확률은 존재하지만 그럴 확률은 없어.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학교에서 배우면 그냥 체크만 해주는. 집에 가서 해봐. 또 알아? 선생님이 10만 원 줄지? 10만 원 줄지.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경우 1하고 경우 2 있는데 한번 보기만 하면 돼. 교재에 있는 책하고 색깔이 좀 달라 보이긴 해요. 이게 반전을 해서. 그러니까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만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만날까? 노란색과 이렇게 하늘색이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엇갈려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우리 2의 23승까지로 경우를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대망의 요거죠. 자,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게 중요하다라고만 한 쌤이 얘기를 해줄게. 이걸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푸는 이제 실마리가 될 거야. 잘 봐. 아까 얘기했잖아. 자, 이게 뭐야? 2. D는 상대랑 2야. 그 다음 어떻게 돼? 4. 그 다음 어떻게 돼? 2. 갔죠? 1. 다시. 이거 N이야, 2N이야? 2N이잖아, 2N. 2N이지? N이야. 그러니까 N 됐잖아. 근데 N이면서 분체가 2개고 2N이면서 분체가 2개잖아. 자, 그 다음에서 나머지 하나. 이게 생식세포라고 하죠.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이때 무슨 식이라고 하냐? 지원기입니다. 그다음 복제가 되면서 무슨 식이가 돼요? S기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G2기 플러스 뭐라 그래? M1이죠. 1분열.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써? M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식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제 굉장히 어렵고 중요해져요.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복습. 처음부터. 자, 처음에 무슨 염색체를 배웠어? 상동 염색체를 배웠어. 이것도 상동이고 이것도 상동이지? 야, 그림에 있냐 없냐? 있잖아. 이게 상동 염색체야. 자, 그 다음에 배웠던 개념이 뭐냐면 대립유전자인데 유일하게 여기 대립유전자가 없지. 이게 이제 들어가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할 거야. 대립유전자. 그리고 염색체가 한 쌍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2쌍, 3쌍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이거 있고 이거 밑에 이제 하나가 더 있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야. 거기 안에 이제 대립유전자를 집어넣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핵형이 이게 다 그림의 핵형이지. 자, 그 다음 뭐가 없어? 핵상이 있지. 핵상. N이냐 EN이냐. 맞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다시 상동, 대립, 핵형, 핵상. 요 네 가지를 배웠고. 자, 또 얘들아. 또 오늘 배웠던 게 뭐냐면 세포 주기와 세포 뭐를 배웠어? 세포 분열을 배웠어.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 자, 우선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요거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그 다음 페이지부터. 자, 감수 분열의 관찰 여기 요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앞에 빠진 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자, 핀셋으로 백합의 어린 꽃봉을 어린 거 중요해요. 어리지 않으면 끝나고 안 됩니다. 이걸 무슨 기관이라면 그래서 감수 분열을 해요. 꼭 어려야 돼, 얘들아. 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감수 분열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수 분열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려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박스. 이걸 무슨 액이라고 하냐면 세포 고정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포 고정액은 분열을 뭐 하는 거냐면 정지를 딱 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정지시킨 다음에 관찰을 하기 위해서 에탄올하고 아세트산이 3대1이야. 기억해. 에탄올 세 글자 3. 아세트산은 몰라. 그치? 3대1이야 그냥. 3대1인데 에탄올이 3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꽃밥을 터뜨려서 거기 안에 있는 이제 생식스포. 자, 그 다음에 아세트산 카민이라고 돼 있죠. 얘를 뭐라고 하니? 염색약이라고 하죠. 그래야 눈에 보이거든요. 아세트산 카민이. 자, 그 다음에 천천히 비스듬하게 넣으면 기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면 여러 층이 한 층의 세포로 만들죠. 세포가 한 층으로 바뀝니다. 하나만 볼 거야, 하나만. 겹쳐서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요거 이제 이런 문제도 한두 문제 이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 세포 첫 페이지 가볼래 여기서 이 세포 주기에서 이제 뒤에서 문제를 풀잖아. 아무나 비어 있는 데다 요거 한번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자, X축이 DNA 양이거든. 그 다음에 Y축이 세포 수야. 자, 그러면 세포 수가 이렇게 관찰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자, 두 부분으로 관찰이 가능한데,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세포 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라고 하는 거야. Y축이 세포 수인데, 이게 이제 관찰된 세포 수를 의미하는 건데, 얘가 시간을 의미하는 거야. 시간. 자, 우리가 세포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아마 대략 한 뭐 1000개를 봤다 이렇게 치자. 얘들아 1000개를 봤어. 1000개. 그럼 1000개를 딱 보잖아. 그럼 세포 수가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세포 수가 많다는 얘기는 시간이 길다라는 얘기지,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 세포 수는 바로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인 상태는 복제 전이죠. 노란 선은 다 뭐라고 쓰면 돼요? 지원기입니다. 자, 100% 지원기야, 100%. 자, 그 다음에 요 사이가 보이지? 1하고 2 사이는 100% S기입니다. 저거는 S기야. 자, 그 다음 파란색. 자, 이거 보이지? 그럼 여기에 있는 건 뭐냐면 G2 플러스 M이죠. 이거는 무조건 체세포 분열이라서. 무조건 체세포분. 자, 여기서 이제 너희들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지원기 세포 수가 많아? 시간이 뭐해서? 길어서. 그럼 상대적으로 G2 플러스 M인데 세포 수가 되게 적지. 이유가 뭐가 돼? 시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확률적으로. 시간이 짧아서 저기 있는 세포가 관찰되는 세포 수가 되게 적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이제 문제가 꽤 많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면 되죠. 자, 요거 이제 숙제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두 문제를 안 풀었는데. 자, 바로 밑에 있는 거 풀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 여기 화살표가 있네.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죠. M기 끝나면 얘가 G1기, S기, G2기,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떤 놈을 체세포 세포 주기를 나타낸 건데, G1기, G2기, S기 중 하나다. 옳은 걸 찾으시고 그랬습니다. 자, 객 한 개당 DNA 상대량은 기억이 D급보다 절반이죠. 그래서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 이렇게 쓰면 돼. 2분의 1배. 자, 방추사는 언제 나타난다고 했어? 분열기 때 나타나요, 얘들아. G2기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니은 시기가 아니라 M기 때 관찰되지. 그리고 미안하지만 S기는 방추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DNA만 복제가 되는 거라서. 자, M계 핵막계 소실과 형성 괜찮지? 그래서 소실은 전기 때, 형성은 전중 후 말기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D급만 맞는 거예요. 자, 한 문제 더 풀어야죠.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가 있는데, 그림가는 지원기, 비림프 기억이 세포 주기를 거치는데, 자, 비림프구 니은이 형성되는 과정이고 나는 가에 비림프구 니은이 형질세포 디귿으로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걸 찾으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원기야. 그러니까 지원기라는 얘기는 얘가 복제 전이란 얘기죠. 복제 후가 아니라 복제 전. 자, 가 같은 경우는 하나가 두 개가 됐으니까 이걸 무슨 분열이라고 하지? 이게 무조건 체세포 분열이고. 자, 이렇게 하나가 그대로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이거를 분화라고 하죠. 우리는 앞에서 배웠잖아. 우리 방어정에서. 비림프가 형질세포로 분화 또는 성수. 옳은 걸 찾으시오. 자, 당연히 체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열된다. 동형 분열하는 거 맞고.
자, 두 번째, 세포 한 개당 DNA 양은 기억이 디귿의 몇 배야? 1배지. 1배는 쓰레기. 1배는 쓰레기란다. 어쨌든 1배야. 똑같아. 지원기라서. 자, 그 다음 디귿. 나에서 니은이 디귿으로 분화한다. 괜찮죠. 이걸 분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숙 분화. 특정한 기능을 하는 세포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숙제를 해줄게, 얘들아. 숙제는 오늘 두 개인데, 첫 번째 숙제는 다음 주에 여기 할 거야, 얘들아. 여기 이런 거.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이 내용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요걸 연습을 할 거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연습을 할 거야. 이제 옛날 했던 건데, 또 열심히 한번 해보자. 알았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런 거 연습할 거야.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지? 재밌어. 하다 보면. 자, 여기서부터 숙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39페이지라고 나와 있긴 했지만 여기 무슨 문제니? 기본 문제만 풀어와. C만은 풀지 마세요. 왜냐하면 왜 풀지 말라고 그냥 풀어도 돼. 어려워. 아직 내용을 너희들이 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거 이제 풀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C만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본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책 보면서 기본만 좀 풀어오세요. 그래서 기본만 푸는 게 이제 첫 번째 숙제. 그 다음 두 번째 숙제는 어디냐면 저기 뒤에 가잖아. 뭐 숙제 많다고 뭐 하는 애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자, 여기 보이지? 여기서부터 유전자와 염색체 있잖아. 아마 페이지가 107페이지인 것 같아. 자, 여기 되게 쉬워요. 107페이지부터 이제 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푸냐면 지난주 했지? 미안해. 너희들 아마 11번까지 숙제였을걸? 107이 아니죠. 그러니까 113부터 어디까지 푸는 거냐면 아니야, 이것도 어려운 거 빼고 127까지만 푸세요. 자, 127까지만 풀면 돼. 127. 그리고 지난주 숙제 안 한 사람들은 조금씩 하고 오늘 숙제부터 좀 먼저 하고 그 다음 방어작용은 시간 되면 이제 조금씩 더 푸는 걸로.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